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11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앱스플라이어 웨비나 시리즈의 네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웨비나 외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시에 다른 주제들로 웨비나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웨비나 주제들을 앱스플라이어 학습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세션에 등록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매체를 연동하는 법과 일반 네트워크 그리고 SRN의 차이, 어트리뷰션 링크의 구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앱 성과 측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앱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인앱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앱 이벤트를 측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앱 이벤트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에게 인앱 이벤트 포스트백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팀 소개를 잠시 하자면 시니어 고객 성공 매니저의 임유린 매니저님, 그리고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한지우입니다. 발표를 하는 중간에 Q&A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웨비나 콘텐츠를 모두 마치고 Q&A 세션에서 라이브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림님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벤트에 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번의 웨비나에서 인앱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바일 앱 마케팅이 많이 발전을 했고 앱 에코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앱 마케팅이 성공했다 혹은 성공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준이 다운로드 횟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터분들은 앱 마케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더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셨고, 모바일 앱 마케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앱 설치 중심에서 인앱 이벤트 중심으로 그 포커스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모두 앱스플라이어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질문을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70% 정도가 설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5초 후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주라기 공원이었는데 주라기 월드까지도 인정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정답을 몰랐습니다. 다들 업무도 좋으시지만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앱 인스톨은 여전히 주요 지표이지만 더 이상 앱 인스톨 수를 성공과 연관시킬 수가 없으며, 큰 규모로 앱이 다운로드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앱이 빠르게 삭제되거나 유저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는다는 점을 마케터 분들이 이해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톨이 많이 일어났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좀 더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유관성이 있는 지표들을 의식하게 되신 거죠. 모바일 마케터는 이제 인앱 이벤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UA 전략 및 UA 이후의 유저 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앱 이벤트란 무엇일까요? 인앱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인스톨 이후에 앱 내에서 유저가 일으키는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측정하시고자 하시는 인앱 이벤트를 정의해서 구현해 두시고 유저가 실제로 이 액션을 취하면 앱스플라이어는 해당 액션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로그인, 장바구니에 담기, 인앱 구매, 가입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앱스플라이어를 사용하시면 미디어 소스의 인스톨을 어트리뷰션 하시는 것 외에도 인스톨 이후에 이벤트를 집계하여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그 파트너에게 다시 이러한 성과를 포스트백 하셔서 캠페인을 적절하게 최적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이벤트를 구현하시려면 실제로 원하는 카테고리의 앱에서 달성하시고자 하는 KPI를 먼저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KPI가 매출인지 혹은 뭐 게임이라고 하면 레벨 20까지 달성한 유저의 수가 중요할 수 있고 스트리밍 앱의 경우에는 뭐 구독자 수를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또 앱별로 다른 KPI를 염두에 두시고 앱 스플라이어에 집계하시고자 하는 이메일 이벤트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캠페인을 집행하셨어요. 이 캠페인이 어떤 가치를 어느 정도 창출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가 이러한 이메일 이벤트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캠페인 집행 후에 가치가 높은 유저를 인식시키는 특정 미디어 소스, 채널, 퍼블리셔 또는 광고 소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캠페인을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메일 이벤트를 집계할까요? 이러한 이벤트는 성장을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메일 이벤트를 집계하시면 어떤 구체적인 이메일 이벤트를 일으킨 유저 집단에 대한 세그멘트를 생성하시고 또 이를 리타겟팅 하셔서 좀 더 가치 있고 활동적인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최적화하시면서 유저 전이 중에서 특정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유저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거나 완전히 이탈하시는 지점을 알게 되시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정 시점에 유저에게 긍정적인 경험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유저 경험을 좀 개선하실 수 있고 이탈률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자 메시지 캠페인을 통해서 인스톨을 완료한 사용자가 설치 후 첫 주 내에 1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고객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를 정의하실 때 바라는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은 액션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 아하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10일 내에 7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경우에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서비스의 잔존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앱의 성공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를 결정하셔서 구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측정하시고자 하시는 이벤트를 정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리치 인앱 이벤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예약 이벤트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다 정도만 측정하도록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즉 구매 유형, 좌석 유형, 목적지, 비용, 통화, 회원 번호나 구매 일시 같은 다른 정보들을 함께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치하게 풍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메일 이벤트를 설계해 주시면 유저가 발생시키는 이메일 이벤트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이제 구매라는 큰 이벤트 박스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안에 파라미터라는 작은 박스들이 존재하여 구매된 품목, 가격, 수량 등을 저장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대시보드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는 구매가 어느 정도 일어났고 금액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만 알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어떤 항목을 몇 개나 구입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코드는 간단한 이벤트 구현 코드입니다. 이와 같이 구현해 주시는 경우에는 어, 안드로이드의 구현 코드 예시인데요. 이렇게 구현해 주시는 경우에 앱스플라이어는 구매 이벤트 내에서 매출, 어, 품목, 그리고 수량의 데이터를 받아서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앱 이벤트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와 같은 파라미터의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파라미터명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원하시는 수대로 여러 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 파라미터인 AF 레비뉴입니다. 이 AF 레비뉴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실 수 없고 저희가 설정해 드린 대로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F 레비뉴가 매출값을 집계하는 유일한 파라미터라는 점입니다. 앱스플라이어의 로 데이터 및 대시보드의 매출을 보시고자 하시면 AF 레비뉴라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내 이벤트가 앱스플라이어 서버에 도착하여 기록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파트너에게 포스트백 되도록 요청하시는 경우에 바로 이 파라미터 명을 보고 나서 파트너의 특정 값에 매핑하여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F 레비뉴라는 파라미터를 집계하면 저희가 구글로는 value라는 값으로, 페이스북에는 value to sum이라는 값으로, 트위터에는 price micro라는 매우 구체적인 파라미터로 매핑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urchase라는 이벤트 파라미터는 이벤트 명 자체는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파라미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사들의 러닝머신 기능은 이런 구체적인 파라미터와 정확한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사 여러분들과 저희 앱스플라이어가 올바른 데이터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적화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AF 레비뉴 대신 다른 이름, 예를 들어서 어마운트로 이름을 지정하시면 해당 데이터를 파트너 플랫폼이 해석할 수가 없으며 앱스플라이어 대시보드와 롤 데이터에서도 매출 값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표는 페이스북, 트위터 및 구글 애즈의 파라미터 매핑과 함께 일부 이벤트와 내부 파라미터에 대한 예시입니다. 전체 문건은 여기 문건을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 연동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인앱 이벤트 포스트백 설정 화면입니다. 새로 파트너를 연동하실 때 많이 보시는 화면일 텐데요. 이벤트 명의 경우에는 미디어 소스와 이 화면에서 매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SDK 이벤트 네임을 AF 뷰 프로덕트가 아니라 뷰 프로덕트와 같이 변경하셔서 파트너 이벤트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 매핑을 하실 수 있지만 파라미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벤트를 구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벤트 값과 매출 값을 모두 포스트백을 하실 수도 있고 파라미터는 보냈는데 매출 값은 보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파라미터와 매출 값을 모두 보내지 않고 이벤트의 발생 여부만을 보내실 수도 있도록 모두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른 카테고리의 앱은 측정하시는 KPI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고 이내 이벤트를 측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테일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에 사용하는 이메일 이벤트들이 여행에서는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게 저희 카테고리별 추천 이메일 이벤트 문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SDK 구현과 별도로 코드를 추가 삽입하실 필요 없이 앱스플라이어가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AF 앱 오픈드는 앱 설치 후 최초 실행이 아닌 앱 실행, 세션 값을 보여드리는 이벤트이며 별도 구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에드 네트워크의 포스트앱으로 전송은 가능하지만 이벤트 값이 없어서 이벤트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스트백을 모든 이벤트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이 값이 제외되고 보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엔 매뉴얼하게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로열 유저가 있는데 이는 앱을 설치한 후에 평생 3번 이상 앱을 실행한 사용자입니다. 앱스플라이어에서 구현한 이내 이벤트로 로열 유저의 정의를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됩니다. 이제 앱스플라이어의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앱 클라이언트 단에 심어진 앱스플라이어 SDK로 이벤트 연동을 전달해 주시는 SDK 연동 방식이 있고 고객사 서버에서 앱스플라이어로 직접 보내주시는 서버 투 서버 연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앱의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앱스플라이어 SDK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에서 유저 인앱 액티비티에 대한 출처는 보통 모바일 앱 자체입니다. 네이티브 앱에서 일어난 유저의 활동을 이벤트 발생 시에 앱 내에 심어져 있는 SDK, 앱스플라이어 SDK로 바로 전송해 주시면 앱스플라이어가 SDK 내에서 집계한 값을 앱스플라이어 서버로 전달하여 대시보드 및 로 데이터로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요. 다음으로는 서버 투 서버 연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앱뿐만 아니라 웹이나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있는 경우에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넷플릭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스탠다드 멤버십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30일 무료 이용까지 하셨어요. 이 내용은 모두 SDK를 통해서 이벤트로 집계가 될 것입니다. 30일 무료 사용을 끝날 때쯤 되시다 보니까 스탠다드는 UHD 화질이 지원이 안 되니까 프리미엄으로 변경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앱이 아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멤버십을 스탠다드가 아닌 프리미엄으로 변경하시고 비용도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앱 외부인 웹사이트에서 일어나지만 여전히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청구가 승인된 이후에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 서버에서 앱스플라이어 서버로 바로 이벤트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 투 서버 이벤트의 간단한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티브 웹 또는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스크립터가 서버에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에 내장되어 있어서 웹페이지에서 SDK로 앱스플라이어를 보내주면 그 이후는 동일하게 앱스플라이어 SDK가 앱스플라이어 서버로 전송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내용을 콜렉트해서 보내주시는 내용 자체는 서버 투 서버랑 하이브리드 방식이 비슷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서버로 받는 것과 SDK를 통해서 받는 2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대로 3가지 출처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획득합니다. 하나는 어트리뷰션 링크에서 혹은 SRN의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입니다. 어트리뷰션 링크에서 수집될 수 있는 캠페인명, 애드셋명, 룩백 윈도우 기간 같은 그런 정보가
이에 속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앱스플라이어 서버에서 정의된 데이터가 있는데 앱스플라이어 인게이지먼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스톨 전에 일어난 모든 인게이지먼트를 보고 실제로 어트리뷰션이 인정되어야 하는 미디어 소스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시스트 기록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스플라이어 SDK에서 정의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기기의 OS, IP, 주소, 통신사, 언어 정보 등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한 번에 인앱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앱스플라이어는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결합해서 로 데이터에 한 줄의 인앱 이벤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제공드리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인앱 이벤트 조회하기 및 데모에 있어서 아니군요. 계속 제가 이어서 하는데 네, 인앱 이벤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집약 데이터가 있고 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집약 데이터는 개요 리포트와 이벤트 리포트에서 구현하신 인앱 이벤트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서 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대시보드에서 특정 기간 동안 여기 데이트 레인지에서 선택하신 특정 기간 동안 인스톨이 발생한 유저로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발생한 163개의 인스톨이 오늘까지 일으킨 누적 수치입니다. 개요 대시보드에서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집약 성과 보고서에서 미디어 소스, 캠페인 또는 에드셋별로 비교하셔서 다양한 이벤트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플라이어에는 이벤트 전용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안내드리기 전에 빠르게 한 가지 퀴즈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절반 분들 정도 투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 정도 투표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여전히 개요 대시보드와의 차이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벤트 대시보드도 LTV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정 날짜 기간 동안 인스톨한 유저들이 인스톨 이후부터 오늘까지 일으킨 모든 이벤트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대시보드 데모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LTV 기반이 아닌 로 데이터도 있어요. 날짜 기간을 선택하셔서 유저 인스톨 날짜에 관계없이 선택하신 기간 동안 유저들이 일으킨 모든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제 구매에서만 AF 레비뉴 파라미터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유저가 진짜로 지불을 했을 때만 실제 매출로 계산되고 대시보드에 표시되어야 하겠죠. 장바구니의 추가 또는 결제 시작과 같은 경우에 AF 레비뉴를 사용하여 장바구니 추가의 파라미터를 구성하시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매출로 집계되기 때문에 AF 프라이스처럼 매출로 환산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내 이벤트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시면 해당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의 추가 같은 이벤트에도 AF 레비뉴를 사용하시면 앱스플라이어의 매출 값에 합산이 되어 2배 이상의 매출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치면서 왔었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앱스플라이어에서 최초 앱 오픈에 상응하는 이벤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또 70% 정도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답변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엎치락 뒤치락을 했는데 저희들 세션 같은 경우에는 앱 최초 설치가 아닌 세션 데이터는 앱 런치 시마다 일어나는 앱 실행 이벤트이고 인스톨이 저희 최초 앱 오픈에 상응하게 되어 있고 퍼스트 앱 오픈이라는 이벤트는 따로 저희들이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죠.
이어서는 따로 다음 순서인 한주일 매니저님이 이 순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앱 이벤트 포스백 부분부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앱 이벤트 포스백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앱 이벤트를 측정하시는 목적과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앱 이벤트가 어떤 유저, 어떤 유입 채널에서 발생했는지를 미디어 파트너 측에 보내줌으로써 매체 파트너가 자신들의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또 학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앱 이벤트 포스백을 보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CPA 또는 CP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캠페인의 경우는 중요 KPI로 설정하시는 어떤 특정 인앱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금하시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캠페인 진행을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인앱 이벤트 포스백이 필수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발생시키는 유저, 아니면 장바구니 이벤트까지만 발생시키는 유저, 이렇게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오디언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리타게팅 캠페인을 집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 이벤트 포스백을 실제 대시보드에서 설정하시는 방법은 잠시 후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이벤트 포스백을 파트너 측으로 보내셨을 때 이런 포스백 기록은 로데이터 액세스가 있으신 경우에 데이터를 추출해서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포스백 로데이터 리포트의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포스백 URL이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이 있습니다. 이 컬럼에 보이는 이 URL들은 실제로 앱스플라이어에서 미디어 소스 파트너 측으로 보낸 포스백의 주소를 보여주는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스 측으로 보내신 어떤 자세한 포스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 포스백 URL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백이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컬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백 HTTP 리스폰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컬럼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숫자로 된 코드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대의 코드들은 포스백이 정상적으로 잘 전달된 것이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숫자들은 포스백이 정상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측과 포스백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포스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 CUID라고 부르는 값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데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UID는 내부 CRM에서 사용하시는 유저 번호를 앱스플라이어에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되겠는데요. SDK에서 제공하는 CUID를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CUID를 부여를 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CUID를 부여해 주시면 CUID를 부여하신 유저가 그 이후에 발생시키는 모든 인앱 이벤트 값에 CUID를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CUID 값을 부여해 주시면 이 값을 키 값으로 이용을 해서 앱스플라이어 데이터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구현하시기를 매우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 주실 부분은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앱스플라이어 측으로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아니면 전화번호 같은 값들을 CUID로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런 값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해시 처리를 해서 해시 처리된 값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대시보드에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이벤트 리포트를 보면 잠시 다른 계정으로
다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이벤트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첫 번째 웨비나 세션에서 LTV 데이터와 액티비티 데이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벤트 리포트는 LTV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선택된 기간 2016년 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이 선택된 기간 동안 앱을 설치한 유저들이 리포트를 조회하는 현재 시점 2020년 8월 6일 지금 현재 시점까지 발생시킨 총 누적 이벤트 값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포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회 기준이 미디어 소스 값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각 미디어 소스에 따라서 인앱 이벤트, 그리고 유니크 유저, 액션 수, 레비뉴, 그리고 유저 한 명당 발생시킨 평균 액션 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소스별 조회가 아니라 이벤트별 조회로 조회 방식을 바꾸시면 어떤 하나의 인앱 이벤트 지금 필터가 잠시 걸렸는데요. 어떤 하나의 인앱 이벤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미디어 소스들의 성과를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미디어 소스 값을 클릭하시거나 드랍다운해서 선택하셔서 필터를 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회 기준을 미디어 소스나 캠페인이 아니라 사이트 아이디, 지역, 채널, 에이전시 이런 다른 기준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포트를 보실 때는 LTV 방식의 데이터라는 점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겠는데요. 따라서 어떤 날짜에 예를 들어서 어제 발생한 모든 앱 이벤트, 어제 발생한 모든 구매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벤트 리포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 리포트에서 액티비티 방식의 데이터로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액티비티 리포트는 선택한 기간 동안에 인스톨한 유저들의 라이프타임 데이터를 보여주는 LTV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선택한 기간 동안에 이 앱 안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서 어제 앱에서 매출이 총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이런 이 액티비티 리포트를 보셔야겠습니다. 액티비티 리포트에서 내려가셔서 인앱 이벤트를 눌러서 조회 기준을 인앱 이벤트로 바꿔보시면 미디어 소스의 다른 조회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벤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근 7일 동안 어떤 인앱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벤트 데이터를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데이터를 날짜별로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조회 기준에서 날짜로 변경해서 날짜에 따른 트렌드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앱 이벤트를 테스트하시는 단계에서도 꼭 이런 액티비티 리포트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앱 이벤트를 새로 구현해서 인앱 이벤트 값이 대시보드에 잘 기록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기기, 내가 인스톨을 해둔 기기가 내가 인스톨을 언제 기록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LTV 기반의 리포트를 통해서 인앱 이벤트를 테스트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톨을 한 달 전에 이 기기를 통해서 발생시켜 놓았다면 한 달 전에 인스톨했던 그 기간을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겠는데 그 LTV 대시보드에서 인앱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조회 기간을 잘 선택하시더라도 LTV 리포트는 누적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테스트하기에는 좋은 리포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액티비티 리포트에서는 오늘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테스트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오늘을 기준으로 놓고 데이터를 조회하시면 오늘 발생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앱 이벤트를 테스트하실 때는 반드시 액티비티 리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인앱 이벤트 포스트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스트백을 설정하시는 부분은 이번 주에 진행했던 어트리뷰션 시작하기라는 세션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인데요. 따라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예시로 들어서 포스트백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앱 이벤트 포스트백이 꺼져 있을 텐데요. 이 토글을 활성화해 주시고 이 여기서 보이는 SDK 이벤트 이름은 이 앱에서 커스텀하게 구현해 주신 이벤트 목록을 드랍다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컬럼에는 파트너 이벤트 이름이라는 컬럼이 있는데요. 이 컬럼에서는 페이스북이 미리 지정해 놓은 이벤트의 프리셋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이벤트들의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이라든가 아니면 튜토리얼 완료, 아니면 구매 이런 이벤트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SDK 이벤트 이름으로 설정해 놓은 커스텀한 인앱 이벤트와 페이스북의 프리셋으로 지정해 놓은 이런 이벤트를 가장 잘 매칭되는 이벤트 이름을 골라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DK에서 유저가 이 purchase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마다 앱스 플레이어는 페이스북 쪽으로 이런 fb underscore mobile underscore purchase라는 이런 이벤트를 보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설정하시는 이벤트에 따라서 보내기 옵션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유림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죠. 인앱 이벤트의 파라미터 값을 보내는 값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지도 함께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no value, no revenue 값이라면 파라미터 값은 포함하지 않고 인앱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어떤 시점에 발생했다라는 사실만 보내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value 그리고 no revenue 값이라면 수익 값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그리고 value와 revenue 값을 선택해 주시면 수익을 포함한 모든 파라미터 값을 보내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뮬레이터로 이동해서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고 이 이벤트 값을 앱스 플레이어 대시보드와 로데이터에서 확인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테스트는 유저가 디바이스를 켜서 실제 광고 지면에서 앱의 광고를 보고, 그리고 그 광고를 클릭해서 앱스 플레이어 서버에 클릭을 기록하고 스토어로 이동해서 앱을 설치해서 노노가닉 유저로 기록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 플레이어에서 마찬가지로 교육용으로 만든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단순히 어떤 광고 지면이 있는 게임 앱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은 그냥 플레이 게임이라는 버튼 하나만 있는 그런 앱인데요. 게임 앱에서 플레이를 하고 나면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게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게임을 했다 치고 단순히 지면만 노출시키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했다고 치고 배너가 노출되었는데요. 이 배너를 잠깐 길게 눌러서 어트리뷰션 링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너 뒤쪽에는 다음과 같은 어트리뷰션 링크가 숨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어트리뷰션 링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서브 도메인이 되는 캔디앱이라는 부분, 그리고 onelink.me라고 해서 원링크의 도메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PID는 y파트너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 자주 사용하는 y파트너라는 그런 매체가 PID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네임은 Publisher Apps 라고 들어가 있고, AF Adset은 이렇게, 그리고 AF Ad 값 이렇게, 그 뒤로 많은 파라미터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배너를 클릭해서 서버에 클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토어로 가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열어서 아,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앱을 지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앱을 지우고 다시 앱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배너를 띄워서 네, 스토어로 이동을 하고 설치를 해서 오픈을 해보면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미디어 소스 값이 Y 파트너로 잘 기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점은 여기를 보시면 CUID 값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켜보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uy M&M이라는 페이지로 보면 이렇게 M&M을 살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구매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M&M 수를 정하고 저는 2개를 구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urchase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런 AF Purchase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팝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팝업에서는 이 윗부분 이벤트 네임은 실제로 발생한 이벤트 이름,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벤트 밸류, 이 이벤트 이름에 AF Purchase라는 이벤트에 함께 기록된 이벤트 파라미터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보자면 AF Revenue, 실제로 레비뉴 값을 앱스플라이어에 기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겠는데요. AF 레비뉴 값은 10, 그리고 AF 커런시는 USD라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대시보드에 기록되는 값은 10 U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 퀀터티, 수량은 2개를 샀으므로 2개, 그리고 프라이스는 M&M의 가격인 5, 그리고 AF 컨텐트는 M&M으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수량을 바꿔서 구매를 발생시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벤트 이름은 역시 바뀌지 않고 계속 purchase라는 값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밑에 이벤트 밸류 부분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같은 AF purchase 값으로 대시보드에 보이더라도 각 해당 이벤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 AF purchase 부분까지가 되어 있고 이 이벤트 밸류 부분은 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스키틀즈를 사는 이벤트를 한번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2개 정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F purchase 이벤트가 발생을 했지만 이벤트 밸류 값으로는 이번엔 레비뉴는 20, 그래서 USD, 20 USD의 레비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퀀터티는 2개를 샀으므로 2개, 그리고 프라이스는 스키틀즈의 가격인 10, 그리고 컨텐츠는 스키틀즈라고 기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회원가입을 하는 이벤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유저 관리를 위해서 내부 BI에서 사용하고 계신 유저 아이디 값을 앱스플라이어에 연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유저 회원 가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메일을 사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저는 hello@appsplayer.com 이라는 메일로 계정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면 회원 가입 이벤트 AF Complete Registration 이라는 이벤트가 기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K를 누르고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CUID 값이 아까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잘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에 이용한 hello@appsplayer.com이라는
그 이메일 값이 해시 처리가 되어서 커스텀 유저 아이디 값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CUID가 등록이 되었으니까요. 스키틀즈와 M&M을 사면 이 CUID가 함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키틀즈와 M&M을 더 사고 대시보드로 가서 이런 값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틀즈와 M&M은 10개씩 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0개씩 산 이 purchase 값에는 CUID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면 네, 여기서 다른 계정으로 잠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앱에서 이벤트 값을 확인해 보면 네, 제가 오전에 테스트했던 결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벤트 기록까지는 아직 시간이 잠시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테스트했던 값으로 살펴보면 보시면 동일하게 이벤트를 발생시켰던 에게 purchase라든가 complete registration이라는 이벤트 값이 잘 기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기록되기까지는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남은 웨비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전에 테스트했던 결과를 통해서 로데이터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이터, 인앱 이벤트 로데이터 리포트는 네, 날짜를 오늘로 설정하고 이렇게 여기 로데이터 인앱 이벤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해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로데이터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타임은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벤트 이름은 이벤트 이름, 그리고 이벤트 밸류 값들이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이 이벤트 이름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파라미터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레비뉴 값이라던가 커런시, 통화값, 그리고 퀀티티, 프라이스 이런 값들이 제대로 이벤트 밸류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옮겨 보시면 발생한 이벤트 일부에 이와 같이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가 붙어 있는 이벤트 행은 이렇게 일부 이벤트 행에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가 붙어 있는 이벤트 행은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를 지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시킨 이벤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슬라이드에 오늘 발표 자료 관련 내용들을 올려놓았고요. 웨비나가 끝나면 웨비나 녹화본과 발표 자료를 함께 엑스플레이어 학습센터에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번 세션에서 다루지 않았던 로데이터의 다른 컬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8월 11일에 있을 로데이터 세션이 있는데요. 이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되니까요. 다음 주 세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Q&A 세션, 남은 시간 동안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Q&A 세션 전에 한 가지 안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앱스플라이어 학습센터에서 오늘 웨비나 세션에 대한 퀴즈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이 종료되면 모두 자동으로 퀴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실 텐데요. 퀴즈를 통과하시면 이번 웨비나 주제에 대한 배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웨비나가 저희가 4시까지 웨비나가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아직은 Q&A가 들어오고 있는 게 없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를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안내를 드리고 Q&A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녹화본은 내일 학습센터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발표 자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학습센터에 방문해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웨비나 세션은 로데이터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로데이터의 개념과 그리고 필드 스펙, 그리고 로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푸시, 그리고 풀 API, 그리고 피봇이나 마스터 API, 데이터 락커 등의 프리미엄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이 로데이터 세션은 마찬가지로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학습센터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